이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에 대한 생각과 패배한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에 대한 조언을 좀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은 끝났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정치인이고 저는 아니에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정치할 때는 맨날 의리예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갑처럼 행동을 해서 문제인데, 정치하는 사람은 의리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의리예요.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구가 아닌 곳에 가서도 우리 지역구에 아는 사람이 있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의리예요. 일단 가면. 기자분들하고 대할 때도 무조건 의리거든요. 거기서 자칫 갑행세를 하다가는 아주 된통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기자들이 절대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보면 노상 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서,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갑은 아니지만 을에서는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마음대로 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좀 저보고 이제 정치하지 않는 작가 유시민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죠. 예. 정치할 때는 안철수 씨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죠. 제가 훌륭한 분이시다, 정치를 뛰어드신 걸 감사히 생각한다, 정말 고맙다, 그런 얘기하고, 이제 대선 기간에 단일화 때문에 삐걱거릴 때 조금 제가 이제 싫은 소리도 조금은 했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미팅도 안 되고 이럴 때 둘이 경쟁하다가 어깨로 좀 밀었는데, 축구하다가 어깨로 좀 밀었는데 운동장에 들어 누워가지고 심판 보고 옐로카드 꺼내라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뭐 그 정도 민 거 가지고 그냥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자 세력화라는 것은 제가 개혁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의 이 기획을 통해서 시도했다가 다 실패한 일이고요. 그 전에 한겨레 민주당, 꼬마 민주당,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누군가 시도했던 사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한때 통추, 꼬마 민주당을 할 때 이 지역주의 청산, 세대 교체 이 주장을 하면서 김영삼, 김대중 양김에 맞서서 대들었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그때도 선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에서 제3당이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예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류정당이 아니고요. 자민련, 옛날 자민련 같은 새누리당 아류정당은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지만, 전국적 기반을 가진 제3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예가 지난 30여 년의 정치 역사, 25년의 정치 역사에서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이는 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일단 어려운 길을 가는 분한테는 박수를 쳐드려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일단 박수를 치고 봐야 돼요. 왜냐? 안철수 씨가 편한 길을 가려면 그냥 민주당에 입당하면 돼요. 민주당에 입당하면, 그러면 뭐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밖에 있고 민주당에 문재인 전 후보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안철수 씨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압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간편하게.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나와서 제3세력 구축한다고 막 이러면 이거는 정치 혁신을 하려고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기가 대통령 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편한 길이고,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몹시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편한 길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 용기나 또는 신념이나 이런 데에 저는 일단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전이고요. 이제 후반전은, 저는 안철수 의원이 혹시 뭐 제3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제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뭘 할까?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는 제1당의 당수가 된다면 뭐 할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안철수 의원의 의원되기 전에 뭐 강연록이라든가 저서라든가 이걸 다 봤는데,
그걸 다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저처럼 정치 전문가가 다 읽어봐도 모르는데 국민들은 알겠어요? 뭔가 기대는 있죠. 기대는. 그렇지만 진짜 확고한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는 뭘 하겠다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보여주시겠죠. 뭐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감정을 가지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진짜 안 됐어요. 그 을 속으로, 예, 그 을의 위치로 스스로 가신 거기 때문에 참 안 됐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치매와 노인 부양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장관님께서 장기 요양보험도 추진하셨는데 지금까지 경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저희 센터에서 다음 주에 치매 예방 극복 캠페인 걷기 대회를 한답니다. 혹시 오실 수 있는지 예, 여쭤봤습니다. 예. 이제 행사 말씀부터 드리면 이제 원래 전직 장관들도 행사를 좀 다니긴 다니는데요. 이제 이제 전자가 앞에 붙어 있는 게 참 괴로워요. 55년 살면서 장관은 1년 반 했는데 맨날 앞에 전 뭐 붙어 있고 또 5년 국회의원 했다고 전 국회의원 이렇게 돼 있어서 자꾸 직함에 전자가 붙는 것은 현재 하는 일이 없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되도록 전직 장관으로 가는 행사, 전직 의원으로 가는 행사는 안 가려고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시프트를 저도 해야 됐어요. 존재 이전을. 존재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는 좀 봐주십시오. 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이제 독립생활이 어려워진 이제 고령과 관련돼 있는 그런 노인성 질환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다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예견되었던 문제들이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그 문제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알고 이제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적용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중증도로 해서 1급, 2급만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서비스의 품질이 아직 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측면의 문제예요. 종사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가 나쁜 거예요. 그게. 물론 그 중간에 그 경영자들, 노인 요양시설 경영자들의 그게 이제 아무나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뭐 그 자체보다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죠. 그거를 이제 입법안을 낼 때 사실 최종적으로 고민했던 내용이 바로 그 문제였는데요. 제가 이제 그 장기요양보험료를 그게 건강보험료의 몇 % 이렇게 해서 붙여서 지금 내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 입법을 할 때 2008년도에 시행에 들어가면 첫 번째 시기에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게 되는 월보험료가 얼마냐? 이 장기요양보험 보험료가 그랬더니 1인당 평균 4,000원이래요. 한 달에. 그러면 이제 1년에 5만 원이잖아요. 돈 계산해보면 돈이 금방 나오거든요. 이 국고보조도 좀 들어가고 하긴 하지만 그거 갖고 뭘 합니까? 그거 갖고 하려니까 1급, 2급밖에 못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서비스, 재가 서비스나 이런 것도 좀 부실하고 또 요양 서비스 수가도 지나치게 낮춰 잡아야 되니까 수가가 낮으면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종사자 처우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 8,000원 수준으로 2배로 해서 처음부터 좀 더 크게 해보자. 그렇게 이제 제가 전략회의에서 얘기를 했더니 공무원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 반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장관님 그게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러면서 봉급생활자들이나 지역가입자들이 이렇게 봉투에 돈이 빠져나가는 게 매월 기록이 되는데 이게 가입자는 2천만 명이 넘고 돈 내는 사람은 2천만 명이 넘고 혜택 받는 사람은 50만 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혜택은 소수가 받고 부담은 압도적 다수가 하는데 처음부터 돈이 만원 단위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제도에 대한 저항감이 커져서 제도가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해서 일단 이제 혜택이 뭔지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면 그때 서서히 이제 보험료를 올려가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수가를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귀하들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제가 장관에 나오기 전에 이제 2단계 이제 장기요양보험 2단계 확대 방침을 다 결재를 하고 나왔었는데 그 뒤에 진행이 잘 안 된 거죠.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향후에 좀 더 확충하고 범위를 확충하고 내실을 더 기할 수 있는 이런 보완책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은 아니지만 을에서는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마음대로 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좀 저보고 이제 정치하지 않는 작가 유시민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죠. 예. 정치할 때는 안철수 씨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죠. 제가 훌륭한 분이시다, 정치를 뛰어드신 걸 감사히 생각한다, 정말 고맙다, 그런 얘기하고, 이제 대선 기간에 단일화 때문에 삐걱거릴 때 조금 제가 이제 싫은 소리도 조금은 했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미팅도 안 되고 이럴 때 둘이 경쟁하다가 어깨로 좀 밀었는데, 축구하다가 어깨로 좀 밀었는데 운동장에 들어 누워가지고 심판 보고 옐로카드 꺼내라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뭐 그 정도 민 거 가지고 그냥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자 세력화라는 것은 제가 개혁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의 이 기획을 통해서 시도했다가 다 실패한 일이고요. 그 전에 한겨레 민주당, 꼬마 민주당,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누군가 시도했던 사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한때 통추, 꼬마 민주당을 할 때 이 지역주의 청산, 세대 교체 이 주장을 하면서 김영삼, 김대중 양김에 맞서서 대들었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그때도 선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에서 제3당이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예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류정당이 아니고요. 자민련, 옛날 자민련 같은 새누리당 아류정당은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지만 전국적 기반을 가진 제3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예가 지난 30여 년의 정치 역사, 25년의 정치 역사에서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이는 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일단 어려운 길을 가는 분한테는 박수를 쳐드려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일단 박수를 치고 봐야 돼요. 왜냐? 안철수 씨가 편한 길을 가려면 그냥 민주당에 입당하면 돼요. 민주당에 입당하면 그러면 뭐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밖에 있고 민주당에 문재인 전 후보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안철수 씨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압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간편하게.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나와서 제3세력 구축한다고 막 이러면 이거는 정치 혁신을 하려고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기가 대통령 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편한 길이고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몹시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편한 길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 용기나 또는 신념이나 이런 데에 저는 일단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전이고요. 이제 후반전은 저는 안철수 의원이 혹시 뭐 제3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제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뭘 할까?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는 제1당의 당수가 된다면 뭐 할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안철수 의원의 의원 되기 전에 뭐 강연록이라든가 저서라든가 이걸 다 봤는데
그걸 다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저처럼 정치 전문가가 다 읽어봐도 모르는데 국민들은 알겠어요? 뭔가 기대는 있죠. 기대는. 그렇지만 진짜 확고한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는 뭘 하겠다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보여주시겠죠. 뭐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두 가지 대답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에 대한 생각과 패배한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에 대한 조언을 좀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은 끝났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정치인이고 저는 아니에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정치할 때는 맨날 을이에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갑처럼 행동을 해서 문제인데 정치하는 사람은 을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을이에요.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구가 아닌 곳에 가서도 우리 지역구에 아는 사람이 있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을이에요. 일단 가면. 그럼 기자분들하고 대할 때도 무조건 을이거든요. 거기서 자칫 갑행세를 하다가는 아주 된통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기자들이 절대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보면 노상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서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